네, 안녕하세요. 행정법 지식인 FAQ의 A조입니다. 공법상 계약 제2부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공법관계와 공법상 계약은 서로 다른 말인가요? 당연히 다른 말입니다. 공법관계는 말 그대로 공법에 의해 규율되는 모든 관계를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공법이 뭐죠? 우리가 배우는 행정법이 바로 공법입니다. 즉, 그 두꺼운 책 속에 들어있는 모든 게 공법관계라는 겁니다. 교재에 사법관계 예시들이 수록되어 있는 건 그런 것들은 공법관계가 아니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지, 사실 우리는 지금 그 두꺼운 교재를 통해 공법관계에 대해 배우고 있는 겁니다. 공법상 계약은 물론이고 행정행위, 행정처분, 행정쟁송 등 모든 게 공법관계입니다. 그리고 공법상 계약은 공법관계라는 그 방대한 범위의 그저 한 파트일 뿐입니다. 그런데 공법관계와 공법상 계약이 같은 말이라는 건 말이 안 되죠. 예를 하나 들어보면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 용역 운영계약은 사법관계가 아니라 공법관계라고 배우셨을 텐데요. 이건 강학상 특허입니다. 공법관계이면서 계약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당연히 공법상 계약인 줄 알았다가 그게 아니니까, 아니 공법관계니까 공법상 계약도 되는 건 아니냐 하고 질문을 올리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법상 계약인 줄 아셨다가 특허라 하니까 그러면 특허와 공법상 계약이 같은 말이냐 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당연히 아니고요. 공법상 계약은 공법관계의 지극히 일부일 뿐 절대로 같은 말이 될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공법상 계약과 처분을 구분하는 기준이 뭔가요? 수험생 위주로 답변하자면 제발 그냥 외우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비슷해 보이는 사례인데도 어느 것은 공법상 계약, 어느 것은 처분,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답답하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 어떤 분께서 질문을 하시면서 본인도 답답하시니까 아니 그러면 결국 세상의 모든 판례를 외우는 수밖에 없다는 건데 일반인이 이걸 구분하려면 도대체 어떤 방법을 써야 하는 거냐 하고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자신도 모르게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인은 모든 판례를 외워야 합니다. 그 차이를 따지는 것보다 그냥 외워버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공법상 계약 파트에서 유명한 판례인데요. 제 체감상 공법상 계약 파트에 해당하는 개별 사건 중에서 출제 빈도 1, 2위를 다투는 판례입니다.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장이 갑 주식회사와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가 갑 회사의 책임으로 사업이 실패하여 그 협약이 해지되자 협약에 따라 지급받았던 정부 지원금을 반환할 것을 통보한 사건이 있죠. 이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은 그 협약은 공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그 협약의 해지 및 그에 따른 지원금 반환 통보는 처분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음 판례 하나를 보겠습니다. 20년 국회직 8급 시험에 출제된 판례입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갑 주식회사와 환경기술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가 갑 회사가 연차 평가 실시 결과 60점 미만으로 평가되었다는 이유로 연구개발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연구비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집행 중지를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으로 판시했습니다. 각 판례를 자세히 읽어보면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판례에서는 협약의 해지가 먼저 되고 그에 따라서 지원금이 반환되는 구조이지만 환경기술개발사업 판례에서는 연구개발 중단 및 연구비 집행 중지 조치가 먼저 되고 그에 따라서 협약이 해지되는 구조입니다. 저도 법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아마도 이 차이점에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환경기술개발사업 판례의 원심이었던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이 협약이 공법상 계약이라고 판시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개발 중단 및 연구비 집행 중지 조치도 당연히 처분이 아니라고 했고요. 고등법원 판사도 통상적으로 15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도 판단을 잘못하여 대법원에 파기당했는데 일반인인 우리가 그 구분 기준을 모르는 건 당연합니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별 기준을 알려고 괜한 힘 빼지 마시고 그냥 각 판례들을 모두 외워주세요. 그게 수험생으로서 시간도 아끼고 힘도 아끼고 정신건강에도 이로운 길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두뇌 한국, 일명 BK21 사업협약에 관한 것입니다. 공법상 계약 파트 판례 중 질문이 가장 많이 올라오는 판례입니다. 헷갈려 하실 수밖에 없는 게 판례 하나에 공법상 계약인 부분과 행정처분인 부분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이 갑 대학교 총장에게 2단계 BK21 사업협약을 해지하고 연구팀장 을에게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 제한 등을 명하는 통보를 한 것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을은 항고소송으로 이 협약의 해지 통보를 다투면 됩니다. 그러나 이 통보의 여러 가지 내용 가운데서 연구팀장 을을 대학 자체적으로 징계할 것을 요구한 부분만큼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당연한 게 을을 실제로 징계한 것도 아니고 을을 징계해달라고 요구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처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수험생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에 비해서 실제 출제는 그리 많이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아무튼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올라왔던 판례들을 중심으로 공법상 계약인지 사법상 계약인지 처분인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다룬 판례들은 생략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립 무용단원이나 광주광역시립 합창단원처럼 무슨 시립 단원을 위촉하는 것은 공법상 계약입니다. 특히 광주시립 합창단원 판례는 아까 말한 중소기업 정부와 지원사업 판례와 함께 공법상 계약 파트에서 출제빈도 1, 2위를 다툽니다.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도 공법상 계약입니다. 이 판례도 정말 많이 출제됩니다. 그 외에 비교적 최신 판례 중에서 알고 계시면 좋을 만한 것들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자체와 맺은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 청소 대행 용역 위탁 계약 사법상 계약입니다. 20년 국회직 9급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지자체와 맺은 자원 회수 시설 및 부대 시설의 운영 유지 관리 등의 위수탁 운영 협약 사법상 계약입니다. 특히 이 판례는 최근에 출제가 엄청 많이 됐습니다. 지자체와 맺은 터널 민간 투자 사업 실시 협약 공법상 계약입니다. 22년 국가직 7급 시험, 21년 소방 간부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LH가 보금자리 주택지구 개발 사업을 시행하면서 학교 시설 사업비 등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와 맺은 협약 공법상 계약입니다. 조달청 또는 조달청장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 정지 조치 처분입니다. 조달청장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 입찰 참여 제한 대상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물량 배정을 중지하겠다는 내용의 통보를 한 것 처분입니다. 이상으로 공법상 계약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